증시가 상승을 유지해주면 종목들은 쏟아집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종목들은 매일매일 알아서 나와줍니다. 지금 당장 1분 1초도 못 기다리고 억지로 매매하려고 종목을 찾아 나선다면 그건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손해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한 조건들, 시장 종목 상위 화면을 통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당일 종목을 찾아서 그 당일 그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좀 마음에 들었던 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이 종목을 당일 발견해서 당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당일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괜찮다면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괜찮다고 생각 들어서 이 자리를 계속 기억하고서 내려간다면 당연히 진입을 안 하겠지만 이게 계속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뚫어주거나 지켜줄 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서 계속 오뚜기처럼 올라오게 된다면 힘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그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2월 2일 수요일에는 앱코와 NFC 두 개의 종목이 상장합니다. 뻥튀기가 심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할 경우에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구경만 하다가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새로 상장한 거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분류해 놓습니다. 그게 하한가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나중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봐 일단은 분류해 놓습니다. 신규주가 이제 줄줄이 상장할 건데 이 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12월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는데 일단 상한가 간 이유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모양이 예쁜가입니다. 모양이 예쁜지부터 보고 이 종목의 재료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어차피 이 상한가 간 종목 가지고 내가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쁜 종목을 들어갔을 때 먹을 자리가 원하는 대로 생길 수 있나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5개 종목이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딱 보더라도 지금은 모양이 괜찮은 게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은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3,495원.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3,470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이라면 장중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올 것입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냥 하락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양이 예쁜지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로 마감을 했는지 아니면 가까운 상태로 완전히 뚫어 주었는지 아니면 겹쳤는지 그냥 근처에 있으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일단 예쁜 모양으로 마감을 한 게 뭉배철강, 경보제약 이것도 고점을 뚫었습니다. 마지막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고점을 뚫어서 마감을 했으며 당연히 기본적인 원칙은 적당한 시초가. 혹시나 상한가가 풀렸으면은 높은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보합이나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한다면 상관없겠는데 상한가가 시간의 거래 풀렸는데도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된다면 그건 먹을 자리가 없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와 시초가도 비교를 해보시면서 불합리하다 싶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스 같은 경우도 그전 고점 돌파해서 마감. 당연히 시초가가 얼마가 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시작하고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지 저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모양이 예쁜 종목들은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 보시면 종근당 바이오 0%에 시작해서 장중에 11%, 그리고 한송 네오텍,
이거는 거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 시초가가 8%, 그리고 장대 음봉. 자, 보시면 제가 조심해야 될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시작하고 시초가에서 좀 멀어지는 겁니다. 눌린다 하더라도 시초가에서 한 3% 이내로 난다면은 반등이 나올 때 어차피 거리가 가까워서 순식간에 회복해주면서 또 변동성이 위로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멀어지게 된다면 이게 반등을 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수직으로 반등한다면 수직으로 반등한 만큼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급하게 반등하는 거 보고서 내가 따라 들어가다가 그대로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시초가에서 멀어지지 않게 3% 정도까지 눌림이 나와주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걸러야 됩니다. 자, 신고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저는 보통 250일로 보고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진짜 찾을 종목이 없다 싶으면 60일까지 봅니다. 250일 봤을 때 스크롤이 아직 내려지며 종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좀 애매한 캔들이 떴다 싶으면 일단은 거릅니다. 거르고 나서도 음봉이 떴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이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다면 그 뒤부터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봤을 때 이미 시세가 나온 것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걸러야 됩니다. 뭐 몰빵해서 진짜 한방 승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안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오면은 일단은 거릅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전 고점 뚫어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가 21,650원이며 뭐 장중에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눌리지 않고서 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좀 예쁘게 신고가까지 다가온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세 개 다 분위기가 좋으며 삼성전자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지만 삼성전기랑 SK하이닉스 250일 최고가 10만 6천원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게다가 호가 단위까지 변했습니다.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서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고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두 번만 주도해 준다면 이 고점은 순식간에 뚫어주는 자리이며, 삼성전기는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눌림목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에 있으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5일선 밑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게 아닌 이상 이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5일선을 아무 힘도 없이 이탈하거나 시장이 또 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힘없이 상승 끝으로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그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다는 게 화요일 시장에서 저점 2611포인트 힘없이 깬 다음에 2600포인트 깨고 음봉 저점까지 아무 힘도 없이 계속 깨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분위기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건 검색까지 살펴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규주부터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거리가 가까운 종목들이 비나텍, 당연히 거래량이 적어서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매드팩토, 뭐 아직까지는 큰 신호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페사크가 상장 초기에 잘 나갔는데, 자, 여기서 이오플로우랑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주가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방에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킨다면 또 급등 신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도 다 무너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상장 초기 의미 있는 자리까지 거리가 좁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네페사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일선 밑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도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최근에 고점들 41,800원까지 그리고 25일 고점인 43,000원까지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형성이 돼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목을 볼 때는 이 종목이 여기서 제대로 된 양봉이 한 번이라도 떴을 때 분위기가 한 번에 전환이 되어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이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히 분위기 안 좋다면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다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먹을 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양봉이 한 43,000원 근처까지라도 올려놓는다면 또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고바이오랩 거래대금이 활발한 종목인데 이거는 양봉 몸통이나 양봉의 종가입니다. 종가나 화요일 시장의 고점 46,850원에서 47,300원 정도 그냥 47,000원 근처에서라도 종가를 형성해 주게 된다면 양봉으로 형성을 한다면 이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까지 또 쉽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리까지 돌아가는 음봉이 나온다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셔야 되며 여기서 왜 빠지지 않고서 반등이 나오지 이것에 대한 의미만 잘 해석하신다면 어떤 종목이든 나중에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정해놓고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페사크는 나중에 무조건 이걸 회복하는 양봉이 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떴을 때 매매를 해야지. 뜨지 않으면은 매매를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며 이걸 회복해주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는 회복을 못할 경우에는 저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고점까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점까지 거리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거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지만 결국에 미끌리게 됩니다. 자, 400개가 넘는 종목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하나씩 보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 상위부터 본다면 다들 알만한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건 보유자들에게는 최고의 주식이지만 고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대의 수익률보다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스트레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현재 추세와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긴 하지만 고점에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수의 흐름과 함께 저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윗꼬리를 다 회복을 해주고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중요한 자리가 이 윗꼬리였던 126,000원 신기하게 126,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고 그나마 셀트리온이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종목 위주로 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이닉스도 106,000원 제가 매매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이 종목에서 매매를 했을 때 좀 더 수익이 나기 쉬운 종목을 매매하거나
의미 있는 자리까지 거리가 가까운 종목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보면 감당할 수 없거나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시원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들은 일단은 거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들, 뭐 내가 들어가봤자 뼈만 남은 것들. 제가 고점 매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고점에 들어갔을 때 위험하고 내가 먹을 자리가 없는 종목은 피합니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황금선 타고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이 4,960원. 4,900원 뚫어주고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전 고점을 가볍게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뚫어준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뚫어준 다음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또 그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탄 메탈, 이거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고 호가 단위가 변한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치 테마주입니다.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의 치료제 관련주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 갭 상승이 높게 뜨거나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올랐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코인 때문에 최근에 움직였는데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11% 갭 상승 이후에 음봉. 이거는 해먹을 만큼 해먹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코인을 하지, 할 만큼 다 한 것 같으니까 뭐 더 오른다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5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황금선을 이탈했습니다. 5만원 이상에서 마감해서 다시 고점 뚫어주는 분위기로 갔으면 제가 매수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기준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며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주가가 매수가 강하던지 매도가 강하던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가를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MS 오토텍, 이것도 최근에 거래대금 유지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호가 단위 변하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고 명신산업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중에 월요일 시장에 잠깐 튀어 오르긴 했지만 좀 지독하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10,000원을 중심으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영상들처럼 이미 저점에서 못 잡았다면, 출발 초기에 못 잡았다면 이거 고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진짜 꾸준하게 지켜보면 또 자리가 보일 테지만 내가 봤을 때 이미 양봉이 크게 뜬 상태라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며 뭐 눌림목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10,000원 한 번만 깨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조건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이 아마 2배 뻥튀기 되어서 시작할 분위기던데 청약 경쟁률도 대박이고 지금 장외 가격이 대박입니다. 그게 진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장외 거래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MS 오토텍도 당연히 상장 전까지는 계속 주목을 받을 텐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무조건 고점에 들어가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뉴스 조심하시고 갑자기 거래량 붙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들이 16,700원에서 16,800원이었는데 이 자리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그 전에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가 좀 낮았습니다. 시초가가 낮고 가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단순한 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매도가 나오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16,800원에서 좀 멀어지면서 마감을 해서 공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석을 했던 삼성전기, 경보제약, 이렇게 여러가지 상위 종목들을 분석해 봤는데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한미사이언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 상승률을 보시면 11%, 7%, 이것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무작정 고점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이게 74,000원 정도인데 74,000원입니다. 이거 뚫어주면 또 시세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보시다시피 기관 주도하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매매를 피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은 기관의 수급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하루에 시초가 대비 1%에서 3%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밑에 호가가 단단한지 확인하고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눌림목에서만 공략이 가능하지 무작정 고점에 매수한다면 힘들어질 수가 있으며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신고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으며 그전에는 제약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셀트리온이 그전에 고점이었던 36만 7천원 근처까지 근접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은 한 끗 차이로 상승 하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Q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괜찮은 캔들이 떴으면은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양봉이 뜰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린 망치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캔들로 인해서 그 다음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매수가 강할지 매도가 강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쁜 종목을 고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은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데 좀 반응이 나왔던 삼성출판사, 이거는 토박스 코리아랑 같이 움직입니다. 토박스 코리아가 1515원을 확실하게 지켜줘야지 삼성출판사도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또 시간이 걸리거나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또 몇 개월 동안 시장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그냥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무너져 버렸으며 지금은 토박스 코리아가 1515원을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서 이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7,000원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고점이 7,150원. 이 양봉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떴던 음봉의 시초가가 7,170원. 한 7,15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아니면 근처에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져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좀 커다란 음봉이 나오지 않고서 하루에 1%라도 양봉이 예쁘게 떠야지 이게 점점 거리 좁혀지면서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